안녕하세요. 은퇴 후의 경제적 여유와 시간적 여유를 가진 실버 라이프는 모두의 로망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고 근로와 자녀 양육의 책임에서도 벗어나는 노년기. 하지만 내가 건강하지 않다면 내 가족이 힘들어집니다. 이제 여행이나 다니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질병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퇴직 후에 찾아오는 질병과 그 대비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노년기에 흔히 발생하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의 종류와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혈압입니다. 노인들의 고혈압은 혈압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상태로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90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고혈압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혈압이 예방을 위해서는 총 소금 섭취를 2mg 이하로 줄이는 저렴 식이를 실천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며 매일 적어도 30분간 유산소 운동을 실천하면 좋습니다. 또한 음주를 삼가고 신선한 과일, 야채 등을 섭취하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당뇨병입니다. 당뇨는 노인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대사 질환이며 혈당 조절에 문제가 있는 상태입니다. 당뇨병은 심혈관 질환, 신장 문제, 시력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8시간 금식 후에 측정한 혈당이 126 이상이거나 식후 2시간 후 혈당 수치가 200 이상인 경우를 당뇨라고 합니다. 당뇨의 경우는 혈당 측정기를 사서 철저하게 혈당 관리를 해야 하고 주기적인 병원 진료 및 약물 처방을 통한 인슐린 치료가 필요합니다. 체중 감량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혈당을 빨리 올리는 음식인 식당이나 떡, 백미 국수류, 과자, 잼, 과당, 음료 등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식품을 다량 섭취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치매는 노인들 사이에서 매우 흔한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기억력, 판단력, 인지 능력 등의 점차적인 저하를 초래합니다. 치매에 걸리게 되면 생활 기능을 점점 상실해가고 상황에 안 맞는 행동을 한다거나 대회를 하고 가출을 반복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이 자신의 돈을 노리고 있다고 망상을 보이거나 폭력성을 보이기도 하는 등 증상이 천차만별입니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규칙적인 운동, 정기적인 건강검진,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우울증은 노인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정신질환으로 기분의 지속적인 우울감, 흥미와 즐거움 감소, 에너지 저하 등을 특징으로 합니다. 우리나라는 노인 자살률도 높은 만큼 우울감이 느껴진다면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약물 등 치료가 필요하며 배우자 사별 내지는 자녀의 독립 등으로 상실된 대인관계를 보완하기 위해 노인주간보호센터를 다닌다거나 신앙생활, 취미활동,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 참여를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골다공증으로 노인들 사이에서 주로 발생하는 골질환이고 증상은 뼈의 밀도 감소와 함께 골절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골다공증 예방책으로는 음주 흡연을 삼가고 적절한 유산소, 운동과 스트레칭 등의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하고 짠 음식을 피하며 평소 우유 등 칼슘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섭취하고 햇볕을 충분히 쬐어서 비타민 D를 흡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일부 노인성 질환의 종류에 대한 예시일 뿐이며 이외에도 다양한 다른 질환들이 존재합니다. 각각의 질환은 다양한 증상과 조치가 필요하므로 전문 의료진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노년기에 이러한 질환들로 배우자나 내 자신이 돌봄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기 요양 등급 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요양 등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로 65세 이상, 두 번째로 노인성 질병이어야 합니다. 치매, 파킨슨병 등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노인장 기급여 등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노인장 기요양 등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거주 지역 국민 건강보험공단 콜센터를 통해 장기 요양 등급을 신청하면 건강보험공단 해당 지사 직원이 일주일에서 보름 사이에 방문하여 실사를 합니다. 해당 병명을 진단받은 진단서, 진료기록지 등이 있으면 공단 직원이 왔을 때 보여주면 좋습니다. 등급 신청부터 인정조사까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등급 신청일부터 늦어도 한 달 내로 공단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1에서 5, 등급인지 지원 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나서 어르신이 받으실 서비스를 선택하면 되고 주간보호 방문 요양 방문, 간혹 방문 목욕 같은 재가 급여 서비스 요양원, 공동생활 가정 등의 시설, 급여 서비스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사용하실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부담 금액은 급여 이용 금액의 15%에서 20% 정도이지만 일정 조건에 해당이 되면 40%, 60% 내지는 전액 면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장기 요양 서비스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가 있습니다. 먼저 재가급여는 재가 노인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따위를 제공해주는 서비스 형태의 급여입니다. 두 번째로 시설 급여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판정, 등급에 따라 요양시설에서 간혹 목욕,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노인 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등을 제공하는 요양급여입니다. 꼭 치매가 아니어도 허리 수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도 요양 등급이 나옵니다. 또한 치매가 중증이라면 산정 특례를 적용받아서 의료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파킨슨 병의 경우도 산정 특례가 됩니다. 이 부분은 의사 선생님께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의논하지 않으면 혜택을 못 받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으니 꼭 다니는 병원의 산정 특례가 가능한지 문의하세요. 만 65세 미만의 치매가 걸릴 경우 장애 등록도 이루어져 복지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으니 담당 병원에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어르신의 인지 능력이 저하되어 의사표현, 자필 서명 등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동사무소에서 부동산 매 조용서를 절대로 떼주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을 처분하여 간병비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럴 경우에는 성년 후견인 제도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성년 후견인이 지정될 경우 부동산 매각 등 재산과 관련된 행위를 법원의 승낙을 받아야 돈을 쓸 수 있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병원비, 생활비 등 꼭 필요한 금액이 아니면 찾아 쓰기도 어려워지지만 스스로 재산권을 행사할 능력이 안 되는 환자를 돕기 위한 제도이니 성년 후견인 제도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족 간병을 위해 퇴직 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직접 취득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퇴직 후 일을 하지 않음에도 연금 소득 때문에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 건강보험료 납부를 하게 되어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퇴직자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하루 3시간 정도 근무를 하면서 건강보험료, 직장, 가입자를 유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학원 등록이 필수이며 강의를 듣고 실습까지 마쳐야 취득이 가능합니다. 내일 배운 카드를 통해 국비 지원 과정으로 요양보호사를 취득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상태라도 모든 환자와 관련된 돌봄은 가족이나 간병인이 해야 합니다. 특히 치매 환자의 경우는 낙상 등 여러 가지 환자의 돌발 상황으로 인한 의료 소송의 두려움 때문에 간호 간병 통합 시스템에서도 받아주지 않고 보호자에게 간병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폭력성을 보이게 된다면 억제대 등을 사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간병비 월 400만 원, 시대 스스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라서 남의 도움이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하다면 월 얼마의 비용이 필요할까요? 보통 병원에 입원하여 개인 간병인을 둘 경우에는 한 달 간병인비 400만 원에서 450만 원, 병원비 150만 원, 기타 기저귀 등 물품 구입비가 20에서 30만 원이 소요되나고 합니다. 2명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집에 머무르면서 주간에는 요양보호사, 야간에는 가족이 돌보는 경우의 사례를 보면 요양보호사 주 5일 근무에 하루 11시간, 근무해서 실수령 450만 원이고 그중 공단 급여가 21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어르신이 요양원에 가실 경우에는 비용이 얼마나 발생할까요? 2023년 기준으로 장기 요양 등급 3등급 일반 대상자 어르신이 요양원에 들어가실 경우 본인 부담금은 40만 1,700원이고 여기에 비급여 항목이 30일 식비와 간식, 비가 합산되면 대략 매달 75만 1,500원 정도 요양원 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요양원이 아닌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될 경우 병원비, 간병비 합쳐서 월 14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환자가 질환이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원이 아닌 요양병원을 선택하게 됩니다. 또한 요양원은 장기 요양 등급이 있어야 하지만 요양병원은 없어도 입수가 가능합니다. 요양원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만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외국인 간병인에게 돌봄을 받는 일은 피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은 치료 목적이 아닌 사회적응 프로그램, 여가 프로그램 위주이기 때문에 어르신의 생활의 질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보다 요양원이 더 저렴하고 기저귀값 등 부대 비용을 요양병원은 보호자에게 청구하지만 요양원은 기저귀 사용이 기본 제공 서비스입니다. 요양병원은 의사가 상주하고 수익이나 항생제, 치료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 부담 금상 한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 작업치료, 감기나 폐렴, 요로 감염 등 간단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환자의 상황에 따라 요양원, 요양병원 중 어디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퇴직 후에 찾아오는 질병과 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한 실버 라이프를 위해 은퇴를 앞두신 분들은 평소에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고 만일에 일어날 건강상의 문제에 대비하여 경제적인 준비도 철저하게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